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오늘은 유럽의 기후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올해가 이제 결정적인 한 해가 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은 국내나 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기후 규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은 후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겠다라는 가장 급진적인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목표가 비단 자국만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럽의 기후 규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중요하게 들고 왔냐면요. 결정적인 합의들 중에서는 탄소국 경제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수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세잖아요. 물건에 관세들이 막 더해지면 경쟁력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래 EU하고는 FTA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매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탄소국경세가 포함이 되면요, 새로운 무역 장벽인 탄소국경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상품들은 자국 보호 주의가 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했냐 하면서 자기 상품을 싸게 내놓을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요한 영향을 받는 품목이 철강, 자동차 같은 품목입니다. 가장 주력 수출 품목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탄소 국경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가 올해 가장 큰 핵심 쟁점, 주의 깊게 봐야 할 쟁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U의 핵심적인 환경 규제들이 올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로 액티브에 따르면요, 올해 주요 기후 정책을 명시한 유럽 기후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후법은 모든 EU 연합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유럽 기후법이 상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자기들끼리 줄인다, 좋은 일 하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럽 기후법을 상위법으로 한 법안들이 55개나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유럽 기후법을 보면요, 탄소 배출량 55%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목표에 타결했어요. 근데 올해 60% 감축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내놨습니다. 더 빡세게 탄소 배출량을 자기들이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국 국가들 내의 산업도 빡세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넓게 봐서는 이 EU 연합의 모든 국가들에서 탄소 감축을 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하면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유럽 기후법이 미치는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국내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이 기후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규칙적인 보고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럼 진짜 규제와 같은 부분에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 환경청에 정기 보고서도 내고요. 감축하고 있는 타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지금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 가는 55% 줄이는 이 경로에서 어떤 국가들이 다른 타선으로 이렇게 튀고 있는지 이 유럽 환경청의 정기 보고서를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동체다, 같이 가는 거다라는 묶이는 거죠. 유럽 대륙으로 정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조치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각 연합국의 협조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륙을 탄소 중립으로 묶는 최초의 법이 될 것이라며 기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기후법이 통과되는 건요, 기후 규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6월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될 모양새입니다. 자, 이 유럽 기후법이 6월 이전에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진정한 복병은 그 다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Fit for 55라고 불리는 입법안들이 대규모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6월에. 6월 이전에 국내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입법안들은 중요한 게 탄소국경 조정세, 그리고 에너지 과세 어떻게 할 건지, 배출권 거래제도 어떻게 손볼 건지, 재생에너지 지침 등이 담깁니다. 가장 복잡한 쟁점은 이 탄소국경 조정세가 될 전망인데요. 기후환경정책 싱크탱크에 따르면요, 단순히 말해 내년 모든 환경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나비 효과가 국내까지 옵니다. 어떻게?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EU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탄소국경세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는 그러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28일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이랑 이수연 의원 주최로 탄소국경 조정세 국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도 이를 EU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지만 탄소국경세에 우리나라가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줄을 이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봤자 EU에 어필 안 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오히려 탄소 4,800만 톤을
수출한 탄소 수출국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탄소를 밖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다. 라면서 EU 차원의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사전에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전 세계적 오명 때문에 한국의 탄소 감축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운영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또한 일종의 정상 참작이 되기 위해선 꾸준한 접촉이 필요하다. EU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Fit for 55 입법을 위해서 지금 각국의 로비스트들이 다 EU로 몰려가고 있어요. 왜냐? 자국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탄소 국경 조정세의 도입을 위해서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탄소 배출권을 아무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 참작 안 되면요. 관세 덤핑으로 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재철 인하대 초빙 교수는요. K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EU ETS 간 배출권 가격 상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 차원 대화와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왜? 우리 이렇게 똑같으니까 우리 거엔 더 이상 텍스 붙이지 마. 이러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세가 우리에게는 다시 호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거 싸지면. 왜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없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어요. 얼마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상 참작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협의 채널 얼른 가동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시한 게 이런 거예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한 중량급 인사에 기후특사 임명해라. 직접 가서 부딪히고 만나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라라는 얘기죠. 이 사단법인 넥스트 고은 이사는요.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할당. 배출권 가격도 문제예요. 지금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목표 수준으로는 어필하기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6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권을 국내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걷어들인 돈으로 국내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EU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EU의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EU는 이번에 코로나 극복 자금으로 탄소 국경세 거둔 걸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거둘 의지가 아주 충만한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전부 EU로 지금 가가지고 우리 생돈 지금 EU에게 주게 생긴 거예요. 이 유로를 말이죠. 근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손보면요. 우리가 어필을 하기만 하면은 여기서 걷어들인 수익을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지원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전환 비용을 댈 수 있죠. 그리고 녹색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이거 정비만 하면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로 걸어들이는 수익이 지금 꽤 커요. 몇십억 원 상당이에요. 근데 이 생돈들이 전부 EU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죠. 현재 배출권 거래제 목표 수준으로 어필하기 절대 충분하지 않다. 근데 정부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정부는 WTO 규범에 불합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바라보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온도차는 조금 달랐습니다. 산업부는요.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 조정세는 WTO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무역장벽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과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크다.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있죠. 약간. 최 과장은 그러면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산업부의 스탠스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겠다. EU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겠다. 천천히. 피해 생기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환경부는 좀 더 아주 적극적입니다. 환경부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제도다. 예상 가능한 변수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칙과 불합치할 가능성이랑 너무 지금 비교되지 않나요?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랑 붙어먹으면 우리한테 엄청 큰 피해가 될 거야 라고 약간 덜덜 떨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최근에 2050 탄소중립 목표 발표했죠. 이거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 바라보는 중요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산업부랑 환경부랑. 산업부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가. 그랬는데 환경부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와 또 연계를 해야 하고 그걸 중에 우리나라 시스템 다시 얼른 설계 좀 해야 된다. 손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얽힌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탄소국경세 같은 이 그린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부하고 산통부가 얽힌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환경부하고 핑퐁한다고 언제? 12월 28일에 극적인 타격을 했죠. 환경부하고 산자부가 싸우느라. 근데
왜 이 부처간 이런 식으로 지금 신경 좀 버리는 게 좋냐? 안 좋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에 대항을 해가지고 얼른 원 노션을 정해가지고 이걸 목표를 중심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계속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처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답답합니다. 6월까지라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안에 어떻게 이거 손볼 수 있겠어요? 벌써 지금 우리는 제3차 배출 기간이다. 3차 배출 기간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기업들이 작년부터 계속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의견을 반영을 안 하냐. 이 2차, 1차 기간에서 문제점들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유상할당이 10%로 늘렸다고도 아주 많이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데일리 ESG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